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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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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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침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박정미님입니다. 6시 아침을 준비하며 수원에서 출첵합니다.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던데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 새벽에 일부 지역에서는 눈을 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선 나오다 보니까 새벽 사이에 비가 왔었나 보더라고요. 바닥이 젖어 있더라고요. 네, 바닥이 젖어 있고 차들 위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313 끝번호 쓰시는 분은 시내버스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네요. 예, 오늘도 승객들과 함께 곤유부 들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천안에 계신 분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에서도 곤유부 함께 해주시는군요. 네. 심원희님은요. 안녕하세요. 뉴스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알람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준영님, 고현준 뉴스 브리핑 많이 기다렸어요. 월요일에 만나 뵙게 돼서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네요.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이홍석님도 오늘도 출첵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고요. 월요일 아침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초계기 관련 헤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고 김용균 씨 관련 소식 그리고 우리 경제 관련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신문들 보니까 일단은 군의 수장들이 다들 한일 모두 점퍼를 입고 사진에 맞습니다. 등장을 했습니다. 예, 이 점퍼를 입고 있는 사진이 지금 일면에 많이 실렸고요. 정 장관은 위협 비행은 어느 나라 해군도 용납할 수는 없는 행위고 용납할 수 없다. 라고 이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해군 작전 사령부를 방문한 것이고요. 그렇죠. 이 가죽 점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해군 해상 초계기나 해상 작전 헬기 조종사들이 입는 점퍼를 해군에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 장관이 해군 조종사 복장을 입은 이유가 있는데 초계기 도발에 대한 결기를 드러낸 것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네. 앞서 하루 전날인 25일 일본 국방장관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해상자위대 조종사 복장으로 일본 초계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들 살펴보죠. 중앙일보는 정경두 초계기 조종사 옷 입고 해작사 방문. 조선일보는 한일 레이더 근접 비행 갈등 장기화. 이렇게 제목 뽑았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초계기 갈등 잠시 뒤에 이명선 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들 주말 사이 있었던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씨, 고 김용균 씨의 49제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장례는 치르지 못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이유가 현재 시민대책위원회하고 유가족이 고 김 씨의 장례를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사고 진상 규명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외주화 중단 이런 것들이거든요. 김용균 씨 사진과 함께 경향신문이 관련 소식 다루고 있습니다. 김용균 49제 설 전에 장례 치를까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경제 소식 한번 볼게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부실화, 일명 그 깡통 전세 관련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정도의 위험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자영업 대출로 불리는 개인사업 대출이 제2금융권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1년까지 5%대로 좀 낮춰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증가율이 이제 6.7%였는데 이게 이제 뭐 비율로 보면 사실 어렵죠. 우리나라 가계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20%가량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 중에 40%가 또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한 겁니다. 관련 기사들 살펴보죠. 한겨레입니다. 가계대출 취약해질 수도, 최종구 깡통전세 경고. 한국일보는 금융당국 역정세난의 전세대출 부실화 우려라고 헤드라인 뽑았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 때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경제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네, 동아일보입니다. 고용재난에 울고 사체 피눈물이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창원에서 음식점 하는 한 자영업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식당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무 급해서 500만 원을 사채로 빌렸다가 지금 이자까지 2천만 원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앞서도 있습니다. 봤지만 제2금융권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다 보면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 금융박람회를 참석했는데 신용 등급이 낮아서 정부의 서민 대출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경남 창원이나 거제 또 전북 군산 전남 목포 이런 곳들이 조선업이 몰락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이용하다가 지금 2차 피해를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사채업자들이 설을 앞두고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리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뭐 제도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권들 뭐 1금융도 마찬가지고 2금융도 마찬가지고 이제 금리가 또 올라가다 보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사채라든지 네. 이런 불법 시장들은 더 할 테니까요. 그만큼 끝으로 서민들이 몰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넷에서 주목받았던 인터넷 토픽들 보겠습니다. 머플러 선물과 편지라는 토픽인데요. 이 김정숙 여사가 심석희 선수에게 위로 편지하고 머플러를 전달했다는 소식이 며칠 후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지난 24일이었고요. 이 사실을 심석희 선수 변호인이 어제 밝히면서 뉴스토픽 순위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편지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혼자 아파하며 혼자 눈물 흘리며 속으로만 담아두었을 고통의 응어리를 녹여주고 싶다라고 위로를 했고요. 심석희 선수는 26일 오후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지금 국제빙상경기연맹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서 독일 드레스덴으로 출국하면서 이 머플러를 했어요. 초록색 머플러인데 김정숙 여사가 심석희 선수가 녹색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걸 선물했다고 합니다. 우리 심석희 선수에게는 그 운동 선수들에게는 응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월드컵 가서 또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게끔 온 국민이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요. 홍역 환자 40명입니다. 지금 경기 안산하고 화성에서 홍역 환자 1명씩 나와서 이번 겨울에 홍역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설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워낙에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보건당국은 홍역이 전국적으로 뭐 유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홍역 퇴치 국가라는 인증까지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냐. 이제 홍역 퇴치 국가 인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홍역이 걸리지 않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토착적으로 생기는 홍역 바이러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20, 30대들이 지금 많이 걸리고 있어서 뭐 외국으로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집단 발생 지역,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 쪽인데요. 이쪽에 거주하는 경우만 과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한 번 정도 더 접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홍역이라는 게 설 연휴 되면 뭐 친지들 또 만나고 이러다 왔다 갔다 보면 하죠. 예. 그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빙판길 출근 산재 인정. 네. 그러니까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친 공사장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전에는 이런 게 잘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지난해부터 산재 보상법이 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 현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하다가 이제 넘어져서 오른쪽 어깨를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했었는데 이 기존의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경우에만 이제 보호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말하자면 통근버스 같은 그렇죠. 것들이겠죠. 예. 근데 지난해 1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출퇴근하다 다친 분들도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 원래부터 어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이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법원은 공단의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최근에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출근길에 다치게 되면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브라질 얘기가 있는데 댐이 무너졌어요? 지금 브라질 남동부에 있는 광산 댐이 붕괴했는데 지금까지 37명이 네. 사망했고 192명이 구조됐는데 지금 실종자가 한 280여 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25일 오전에 광산의 3개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마을을 덮쳤고 가옥이 침수되는 바람에 또 상당수 주민들이 고립됐고 지금 피해 규모가 애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면서 개발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연방경찰이 이
회사의 금융자산 약 3조 2,700억 원을 동결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구나 생각되는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은 철저히 물어서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 그 자체는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책임을 무겁게 지운다. 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베이징 공연이라는 키워드인데 네. 베이징에서 공연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북한 예술단에. 그렇습니다.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했고 이번 공연이 2015년 12월 현송월이 단장이 이끄는 모란봉 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사태 이후 3년 만에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의 4차 방중 이후에 교류 강화를 통해서 북한과 중국이 뭐 밀어를 과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들어갈 때 굉장히 보안 철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안면 인식 실명 확인 시스템 네. 2대가 설치돼서 이 신분을 확인했고 사실 뭐 중국 노래들 많이 불렀고 이 북한 예술단의 이 공연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또 오늘 공연 관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토픽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월요일인데 우리 전민기 팀장 저희 곤유부 스케줄 끝나면 어디 가십니까? 일단 집에 갔다 또 일하러 가야죠. 네. 예.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전민기 팀장.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